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2.56% 하락, 코스닥은 마이너스 3.91% 하락 마감을 하면서 2023년 들어서는 최대 낙폭을 보였던 굉장히 공포스러운 하루였고요. 야, 정말 역시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어제 장중에 이제 밀렸다가 반등을 했던 어떤 이유라고 하면은 물론 뭐 외인들이 페이크일 수도 있고요. 물량을 뭐 더 잘 넘기기 위한 페이크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표면적으로 그냥 시장에 보여지는 것만 우리가 읽고 판단을 하자고 보면 어제 미국 선물이 장중에 플러스 한 2%에서 1.55%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할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가 선반영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. 근데 미국 증시가 본장에서 다우는 하락, 나스닥도 0.4% 정도 상승하면서 혼조세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미증시 상승할 줄 알고 올랐던 우리 증시, 어제 우리 증시는 오른 부분을 일단은 토해내는 게 맞겠죠. 그래서 개파락하고 밀릴 거라고 저도 생각은 일단 했지만 저점까지 깨고 이런 정도 큰 하락이 나올 거라고는 좀 예상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어제 저점도 깨고 장중에 만들어놨던 저점도 또 깨고 종가까지 끝까지 이렇게 이제 밀어놨고요. 이렇게 되면 1월부터 3월 초 정도까지 이어오던 반등 랠리 파티는 끝이 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SBB에서 잘 뭐 봉합이 되지 않고 지금 시그니처 뱅크까지 폐업을 했고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뭐 줄도산하는 분위기로 가는지 아니면 잘 봉합이 되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은 뭐 변동성이 확대될 거라서 이제는 뭐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. 어떤 뭐 변수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.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변수는 금리 인상을 얼마나 더 강하게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. 뭐 이 문제에만 신경 썼으면 됐기 때문에 오늘 있을 CPI 지수 정도 생각하면서 뭐 리스크 관리하고 그렇게 갔으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제 SBB뱅크 파산 악재가 갑자기 돌발 변수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는 예측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 코스닥 기준으로는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. 코스닥 기준으로는 단기적으로 어디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고 반등이 나올지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어떤 예상되는 지지 구간 안에서 뭐 물려 있는 게 있다면 추가 매수해서 시장 반등 시 좀 리스크 조절해 놓고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1월 저점부터 3월 고점을 이어놓고 이 저점과 고점의 한 중간값 정도를 잡으면은 740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갭이 발생됐던 구간을 이제 결국은 매꾸로 얘가 이제 내려온다라고 치면은 요 정도 750이 될 거니까 740에서 50 사이 그리고 한 61선 부근 요 정도가 뭐 단기적으로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오늘도 하락을 해서 내일 개파락해서 오전에 이렇게 만약에 밀고 시작한다라고 하면 뭐 이 구간에선 한번 받아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렇게 되면 오전에 밀었다가 반등 이렇게 뭐 세게 나올 확률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마감이 되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뭐 깨고 떨어지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해가든 그거는 일단 요 구간에서 좀 매매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코스닥은 뭐 요 정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. 13일 날 반등이 좀 나온 걸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고점 대비 4일간 7%요 정도까지 만약에 하락하면 한 5일간 뭐 8%, 9% 정도 하락이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 꽤 많이 빠진 거죠.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타이밍이다. 그렇게 일단 보여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수렴시키면서 가게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, 요렇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반등 또 나왔다가 또 밀렸다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수렴을 좀 해가면서 이런 어떤 저점까지는 깨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. 뭐 저점을 깨냐 안 깨냐는 결국은 뭐 이 SBB 문제가 얼마나 확산이 되느냐, 잘 봉합이 되느냐,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, 나오는 CPI에 따라서 FOMC 회의 때 뭐 50bp를 올리느냐, 25를 올리냐. 일단 뭐 이렇게 된 이상 50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고요.
25 아니면 이제 동결 쪽으로 지금 방향이 많이 기우는 거는 같습니다. 그래서 SBB 파산 문제만 여기서 더 확산되지 않고 잘 봉합이 되면 금리를 혹시 뭐 동결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주식 시장에는 약간의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죠. 일단 시장은 오늘 발표될 CPI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CPI 발표되고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뭐 우리 증시도 방향성을 좀 잡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사실 우리가 1월 달부터 3월 초까지니까 거의 한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지수 좀 안 보고, 그러니까 새벽에 미국 증시 안 보고 되게 좀 편안한 시간 보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영원히 이런 어떤 편안한 장세가 지속되는 일은 없죠. 언젠가는 꺾일 텐데라고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역시 시장은 항상 뭔가 조금만 더 할 때 그 전에 항상 이렇게 시장을 꺾어버리는 것 같아요. 저도 여기 터치가 한번 이루어지고 CPI 발표 나오면서 밀어버릴 것 같다라고 계속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. 조정이 너무 없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되면 이건 좀 과열이다. 이 과열 구간에서 이 시장을 꺾을 만한 이벤트는 CPI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 하루 이틀 딱 상승 나오고 꺾였으면 그래도 더 이제 우리 뭐 시장 참여자들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요거 딱 남겨두고 SBB뱅크 파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꺾여 버렸습니다. 뭐 2달 동안 그래도 편하게 주식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.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시장이 이렇게 쫄쫄이로 흘러내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한 번에 내렸다가 반등도 세게 나와주는 게 대응하기 훨씬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뭐 이제 예측이 아닌 대응으로서 시장을 바라봐야겠다. 네, 그럼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. 일단 지금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락하기만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마 에코프로가 아닐까 싶고요. 지금 시장에서 명실상부 최대 대장주라고 봐야 되겠죠.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고 지금 시간에서 또 올랐네요. 와, 저도 지금 뭐 계속 입 벌리고 있는데 내려와라 그러고 있는데 뭐 조정이 안 나오니까 뭐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고프로 BM도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가게 되면 또 모르잖아요. 에코프로 BM도 이 박스 구간을 넘겨줄지 아니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깨고 하락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겠죠. 만약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게 되면 에코프로는 내일도 갭 팍 띄우고 한번 쏠 수도 있겠네요.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랑 뭐 에코프로 BM을 뒤늦게 따라가기는 조금 자리 자체가 뭐 에코프로 BM까지는 그래도 공략해 볼 만하다고 해도 에코프로를 지금 따라가기에는 정말 손이 안 가는 구간이죠. 그래서 어제 이제 에코프로 애들을 잡기가 조금 겁이 나서 손이 안 가시는 분들은 그 다음 봐야 될 종목으로 코스모 화학이랑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제 눈에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고요. 에코프로가 가장 먼저 신호탄을 쏘고 그 다음 대장 역할을 했던 애들이 폐배터리 쪽 코스모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얘네들도 뭐 충분히 추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. 물론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겠죠. 시장이 무너지면 얘네들이라고 해서 뭐 별 수가 없을 거고. 그래서 코스모학이 어제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굉장히 예쁘게 반등이 일단 나와줬고 저희 리딩방도 여기서 사가지고 홀딩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만약에 상승 마감했으면은 갭 두고 살짝 오전에 쳤다가 죽더라도 추가 상승이 나올 줄 알고 그때 팔려고 했는데 오늘 시장이 개파락하고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오전에 이제 여기서 다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나왔거든요. 먹튀하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종가에 다시 살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다시 뭐 이렇게도 돌아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서. 근데 일단은 뭐 리스크 관리가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서 패스를 했고요.
시간에서는 한 1% 정도 일단 상승 마감을 했는데 뭐 미증시가 오르면 얘네들도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돌아 나가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좀 눌림목 구간 안에서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겠느냐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이 거의 뭐 4% 가까이 빠졌던 거 대비하면 굉장히 양호하게 일단 마감이 되어졌고요.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얘도 뭐 정고점 부근까지는 트라이가 한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두 개. 그리고 어제 멘트 좀 보자고 했던 게 성우아텍이었고 얘가 어제 나쁘지 않았거든요. 모양새가 21선 구간 안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시장 무너지면서 장대 음봉이 일단 연출이 됐고요. 오늘의 저가를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 얘는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만약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요렇게 두고 저가를 깨면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지금 시간에서 한 1% 정도 올랐는데요. 만약에 이렇게 양봉을 다시 만들어주고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박스권을 또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이때는 돌파하고 또 이렇게 시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런 식으로 이 종목은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네, 뭐 성일 하이텍 같은 애들도 오늘 꽤 잘 버티는 모습이었고 상승 하락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도 한번 정고점 터치 한번 하러 갈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요 정도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. 전고체들은 뭐 이수화학 정도 얘도 또 뭐 시간에서 조금 올랐네요. 이수화학 정도 보고 있고 뭐 한농화성도 이 가격대를 깨지 않고 여기서 움직임이 나오면 조금 더 추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. 근데 여기 박스권 이탈하면 얘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좀 중요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뭐 지금 뭐 테마 섹터 볼만한 애들이 많이 없고요.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 요거 외에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없고 지금 시장의 명실상부 주도 테마는 2차 전지고 주도주는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뭐 코스모 신소재 정도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좀 집중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리튬 애들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금양 정도만 보고 있는데요. 장중에 움직임을 좀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바닥권에서 사실 진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.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대한 좀 지켜보면서 장중에 흐름이 괜찮으면 그냥 뭐 트레이딩용으로 짧게 뭐 공략하는 정도? 그 정도로만 조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로봇주들도 여전히 이슈는 살아는 있잖아요. 현대차 지분 투자, 기업이 어디가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볼 필요는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. 뭐 아주 적극적으로 볼 것 같진 또 않고요. 뭐 SPG, 뭐 유일 로보틱스, 뭐 거의 다 무너졌네요. 현대 무백수도 무너졌고 얘는 조금 지워도 될 것 같은데 로보스타 레인보우도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은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. 로봇주들도 일단은 지금까지 흐름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긴 좀 힘들어 보인다. 그래도 AI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. 얘네는 아마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한번 나오면은 수급이 또 한번 몰리면서 양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셀바스 AI랑 뭐 셀바스 헬스케어 이 정도 보고 있고요. 이제 시장이 사실은 파티가 끝나고 추세가 꺾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짜 지금 같은 시장은 철저하게 대장으로만 공략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오늘은 뭐 하락하지 않은 종목을 찾기가 힘들고요. 뭐 풋 종목 몇 개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하락을 했죠.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엘컴텍이 좀 대장으로 풋 종목에서는 올라오는 상황이고, IT센 이 시간에서 좀 반응했고, SCI 평가 정보는 좀 오르다가 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엘컴텍이 오늘 상한가도 들어가고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였으면은 내일도 좀 불안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, 일단 엘컴텍이 시간에서 좀 많이 빠져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, IT세는 근데 또 시간에서 좀 올랐고요. 근데 풋 종목은 공략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요. 올 때도 뭐 시원하게 오르는 게 있지만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고 안정되면 얘네들은 또 급락 나오거든요. 어제 SCI 평가 정보처럼 반등 나오니까 이렇게 떨어져 버리잖아요. 그래서 공략하기가 그렇게 뭐 쉬운, 난이도가 좀 높은,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운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심 종목에 넣고 그냥 뭐 참고용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. 아, 정말 볼 게 없네요. 그나마 지금 급등주 중에 KCS가 투상 후에 눌림목 구간인데, 내일 5일선 이렇게 올라오면 5일선 딛고 뭐 반등이 한번 나오는지, 아니면 워낙 좀 많이 올라서 만약 5일선을 깨게 되면 이런 이제 기준선 구간, 이게 두 번째 상한가가 나왔던 10,000원에서 뭐 요렇게 갭이 발생됐던 구간 있죠. 요런 구간에서 워낙 끼가 좋았던 애라서 혹시 가격대를 준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. 네,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면 아마 1,700원 가격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만약에 내일 얘가 5일선을 오전에 딱 지지려고 잘 버티면서 반등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양봉도 하나, 슈팅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5일선을 깨면 이런 식으로 음봉이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. 그러면은 이런 구간 안에서 반등을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HLB도 잘 가다가 오늘은 음봉 마감을 일단 해버려서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다시 이렇게 양봉으로 채우면서 이렇게 가주면 좋을 것 같고, 카나리아 바이오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음봉이 좀 나오면 얘는 짧게 트레이딩으로 뭐 11선이나 뭐 이런 구간 안에서 공략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워낙 끼도 좋고 시장에서 인기도 많은 종목이라 툼에 나올 때마다 반등이 좀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. 이 종목이 보시면은 오늘 오전에 툼에 나오고 나서 바로 보면은 8%, 9% 가까이 반등 나왔죠. 근데 이런 중간중간 보면은 2.5%, 뭐 4% 이렇게 반등이 잘 나와요. 그러니까 인기가 좋은 종목들은 하락할 때도 이렇게 반등을 잘 주면서 하락을 합니다. 그래서 11선 혹시 올라왔을 때 11선 지지 받고 뭐 반등이 좀 나오는지, 아니면 장이 안 좋으면 11선까지 깨고 이렇게 이음봉이 세게 한번 떨어지는 것도 한번 받아볼 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 드네요. 네, 오늘 요 정도 하면은 뭐 더 이상 뭐 다뤄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시장이 한 2달 동안 어떻게 보면은 불을 뿜고 강한 테마들이 쏟아지다가 이제 마무리 짓고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 가뭄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2달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한 최소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시장이 약간 이제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뭐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또 테마가 뉴스들이 생겨나면서 또 그런 다음에 또 활기를 좀 찾을 때까지 잃지 말고 리스크 관리 잘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, 한 종목을 빼먹었다. 내일 최우선 관심 종목이 이제 금양그린파워인데 이 종목을 제가 빼먹었네요. 오늘 와, 이 종목 오랜만에 매매할 때마다 다 수익도 주고 너무 힘도 좋고 잘 가더라고요. 역시 최근에는 신규 상장주들이 되게 좀 매매하기가 좀 괜찮아서 금양그린파워 내일은 아마 거의 모든 트레이더들이 여기서 매매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그럼 오늘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